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본 방송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택한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애를 갖게 됐을 때 입덧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태내 애를 가졌을 때 그 입덧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면서 애와 같이 동조가 돼서 훌륭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부, 임산부 또는 임두, 입덧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뱃속에는 아기에게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태반이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입덧이 발생한다. 완벽히 형성되지 않은 태반이 외부의 유해 물질이나 또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이게 이제 막기 위해서 입덧이 왜 나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서 입덧이 나가지고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서 또 냄새에 민감해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일으켜가지고 입덧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이제 뱃속에 있는 애와 엄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이제 전신을 보내는 거예요.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먹고 싶다. 바나나 하면 이제 엄마가 평상시에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애는 이제 뱃속에 딸기가 먹고 싶다는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딸기가 먹고 싶은 충동을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한 몸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태아와 이제 엄마가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는 남편을 깨워요. 이제 여보,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뱃속에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애기 아빠가 추운데 밖에 나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겨울에 딸기를 구해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임신 초기에는 이제 냄새를 막는 것으로서 그게 영양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생각으로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식성은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애가 메시지를 보내서 남편을 하여금 애기 아빠로 하여금 딸기를 사오게 했는데 딸기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의 충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식이라고 구토를 하게 되는 수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이 세상상 묘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사람 인체라는 것은 참 신비한 면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입덧을 경험하는 산모가 70~80%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요, 희한한 얘기는, 애기, 입덧이 애기 아빠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입덧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니까 생각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와 또는 엄마와 아빠까지 이제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개 이제 12주, 12주, 계산하면 되게 이제 10주면 70일에다가 2주면 14일이니까 84일 그때부터 입덧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9주부터 7, 9, 63. 그러면 60일이 되면은 2달 정도 되면은 입덧 시작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저기서 보면은, 이제 왜 12인연법 있지 않습니까? 무명행식, 명색, 유기입. 그러면 명색은 몸과 마음이 명색에, 명이 마음이고 정신이죠. 또 색이 물질적인 육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시기를 명색이라고 그러죠. 그 명색의 시기를 대개 이제 7 곱하기 7을 해요. 571 그래요. 571. 그러면 571 되면
57이 35, 35일 되면은 명색이라고 12인에서 무명행식, 명색 세 번째 단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면은 이제 애가 엄마 자궁에 이제 착상 그래 또 이제 가서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5일이 되고 이제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애를 가졌으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달마다 하는 행사 그걸 안 하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거 보고 애를 가졌다는 걸 알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유깁. 유깁은 뭐 눈, 코, 입 그걸 얘기하는 거야. 유깁. 안입이 설신을 얘기하는데 그 안입이 설신이가 이제 유깁이 되는 과정을 12인연법에서는 이제 7일 그래. 7은 49일이 되는 거죠. 그럼 49일이면은 49일에다 앞에 이제 57, 35일을 더하면은 이제 84일이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12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자료를 뽑아 보면서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흔히 책에는 산과학 그러더라고. 산부인과에 산과학 그러더라고. 산의학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신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옛날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12인연법에서 얘기하는 거 같이 가요. 이거 여러분들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주가 되면은 또 어떤 때는 일찍 시작하는 9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입덧이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그걸 설명을 지금 여러 말씀을 드려가며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입덧을 왜 하는지 그 충분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식욕을 잃고 구토, 헛구역질 또는 복통, 소화불량, 이제 그게 누구의 영향이냐? 악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애가 안 가졌으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서로 메시지가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론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냄새가 적은 음식은 도움이 된다. 자극이 많은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해 쭉쭉 설명을 또 많이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또 반복해서 있을지 하여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기름진 음식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애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모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 이제 임산부한테 특히 이제 먹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될 음식을 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아기 갖고 있는 그 엄마 혼자 아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니까. 술, 담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아기를 갖고 있는 임산부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형이 된 아기를 출산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유산의 위험이 많다.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 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면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또 그 해라든지 생선회, 날 것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요, 이 생선 잡는 거, 생선 죽이는 거, 또 옛날엔 시골에서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생하는 그런 험악한 것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장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운 음식도 안 되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경제는 이런 게 나와요. 이 애기 엄마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애가 머리털이 적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가 빠지듯이 아마 이것도 같은 짠 음식을 먹으면 머리털이 적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적은 애기 나면 그 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고 아빠들, 가족들이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냥 짠 음식이, 그렇다고 짠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파인애플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강한 산성 때문에, 알칼리성 산성 그러잖아요. 강한 산성 때문에 자궁벽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찬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뜨겁고 찬 온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찬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거를 찬 음식을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차디찬 과일 같은 것도 금방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자극이 너무 이제 변하게 따뜻한 뱃속에 찬 게 들어가면은 이거 이제 애도 놀랄 거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극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냉장 꺼내놔서 한참 놔뒀다가 먹게 하라. 이제 그런 것도예요. 그다음 뜨거운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몸에 아기가 태어난 후에 적색 붉은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엄마가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뜨거운데 너무 좋아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가 따끈따끈한 찜질 많이 가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 겨울에 이제 이게 먼저 아까 얘기했잖아. 딸기 엄마 이제 그 아기 가진 그 엄마가 부인이 여보 딸기 사와, 딸기 먹고 싶다라고 바나나 먹고 싶다고 그런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애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이의 뱃속의 식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입덧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요즘은 그 이제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어른들에게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살더니 또 친정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그걸 경험해 본 분들이니까 그걸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얘기를 잘 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병원을 잘 다니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요즘 사람들은 참 영리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아기 아빠 엄마들 영리하기 때문에 애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이제 태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모는 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입덧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신도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아기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입덧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음식을 가리지 말고 편식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잘 먹는 습관도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또한 이제 태어나면서 아기가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청년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 몸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냐? 이제 결혼해서 어떤 가문을 이어갈 거냐? 상당히 중요한 거 이게. 어떤 아기를 맞이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가문의 영향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기 엄마가 또 이제 애 가지고 있을 때 소고기를 좋아했으면은 또 아기도 태어나서 이렇게 소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습관을 뱃속에 있을 때 습관을 들이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친근하게 이제 음식과 친근하게 만드는데 어머니가 편식을 하면, 물론 상가일 것도 참 주의 깊게 보고,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어머니들 임산부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임산부들 위한 또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셔가지고 하면은 아마 좋게 잘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신경을 써가지고. 근데 참 여기서 이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 서양에서는 나이를 따지면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예, 저 10살 3개월 됐어요. 아, 그러니 달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이후에 날짜들을 꼽아가지고 1살, 2살 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 1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 지나면 그래서 이제 원나이 또는 이제 호적 등본이는 나이 따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하나가 탄생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신경을 쓰고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1살. 그 외국에서는 그런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서구 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해서 나이가 이제 뭐 올해부터 그랬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나이를 부를 때 바뀌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완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 좋지만은 이런 우리의 민속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조상님들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아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거기에 배려를 같이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럼 이런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임산부가 있으면 차를 양보해 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또 대신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그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직장에서도 애를 가지면은 요새는 돈을 맞을 테니까 애 낳아라. 그것도 그렇게 말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함께 임산부에 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생각해 줄 수 있는,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기들이 이제 전철이라든지 길에 있으면은 좀 좋게 얘기해 주고 같이 웃어주고 어떤 사람은 봤어요. 저 휴게소에 보니까 애기들 둘이 가는데 참 그 남매 가는데 아장아장 거기 하도 예쁘니까 지나가다는 그 노신사 한 분이 애들 부르더라고. 그 옆에서 제 관심 있게 지켜봐서 했더니 돈을 10,000원을 꺼내서 하나씩 주면서 애기 엄마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애들이 하도 이뻐서 그렇다고 애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라고. 아니 아무 관계없는 애를 휴게소에서 만난 애를 그렇게 대접해서 노신사가 그냥 같이 이렇게 애 눈높이로 앉아가지고 이쁘다고 손에 쥐어주더라고. 맛있는 거 엄마하고 사 먹어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서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점차 돼가면은 아기 낳죠. 애들을 관세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 그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를 한마디 이제 소개해 드려보면은 영국에서는요,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줄 수 있잖아요. 이제 또 애손자, 애손녀도 봐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봐줄 수 있는 그 보수를 정부에서 준대요. 그러니까 애를 마음대로 낳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그냥 계속돼 나가고 길에서도 애들을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 안에다 엄마 백화점 들어갔다 올 테니까 시장 가서 장 보고 올 테니까 차에 있어. 그리고 창문 밖에 잠궈놓고 애들만 안에 놔놓고 갈 수도 있잖아. 외국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을 관세를 하면은 방치한다는 거죠. 애들을 차 안에다 그냥 놔놓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딴 척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권까지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국민이 같이 함께 애를 위해서 내 애, 남의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예요. 곧 우리하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 생각하고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렇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임산부들을 배려해 주고 이웃에서 도와줄 수 있고 맛있는 음식 했으면 서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덧에 지금 입덧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낼 작정인데 하여튼간에 저 아랫동네 그 임산부가 입덧하고 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배려해 줄 수 있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너그럽게 여유 있는 삶.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게 식당에 와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밥값을 슬그머니 내주고 가는 또
이게 먹고 싶어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슬그머니 그걸 사 먹을 수 있게끔 돈을 이렇게 뭐 주면 넣어준다든지 그게 이제 그게 미풍양속이죠. 그런 걸 해서 이게 이제 아기 때부터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 임산부 그때부터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이 시간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송을 읊조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